네, 반갑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 잘 마감이 됐어요. 네, 전고점에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뭐 전고점 돌파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해버리게 되면은 일단 향후의 주가 흐름들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확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차군단,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쪽, 철강, 이런 쪽, 네, 강하게 매수 들어왔는데, 이쪽 부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가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약간은, 네,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서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중소형주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대형주들이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은 좀 되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628포인트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시장 예상치는 2610포인트가 맥시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통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조금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부터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월요일 시점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레버리지 진입하신 분들도 수익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잘 들고만 계셨어도 수익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실 겁니다. 2650포인트였던 지난 6월 고점 시점보다도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 보시면은요.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후 시점에서 약간 정체 국면 보이다가 막판에 당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뭐가 돼요?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주가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매수 포인트는 오후 시점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은 차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로 넘겨서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고요. FOMC에서도 결과가 좋게 나와버린다면 7월 말까지 그냥 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2700포인트 수준까지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까지는 2%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땡겨주는 거니까, 거기까지 그냥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은 또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터치를 해준다는 것은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상승이 굉장히 강해서 2700 넘어서 2800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시점이 온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습니다. 살짝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월요일 날은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 잡기 좋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반면 코스닥은 조금 약세죠. 중소형주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약간 음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형님 먼저 갈게, 아우들 뒤따라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찌비찌비 팔던 외국인들이 화끈한 모습 보여줍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무려 8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6천억 가까이 또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1천억, 2천억 팔다가 6천억 갑자기 훅 들어와요.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온 거 합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일변 현황 보세요.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 자, 7월 11일부터 시작했고, 이번 주에만 벌써 얼마 들어온 거예요? 1조 넘게 들어왔죠. 1조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팔아먹은 거 봐보세요. 얼마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팔고 왕창 들어오는 거, 이걸 뭐라고요? 매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아직도 먹을 만한 게 많이 있고,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회복을 많이 해줬네요.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받아준 모습이 좀 됐고요. 보통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소형주 변동성은 좀 있었죠. 하지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워낙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무려 2% 상승합니다. 네, 뭐, 고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정고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죠, 사실은. 73,400원까지 갔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0.7%밖에 안 올랐지만은 그래도 본주가 계속 올라가면 우선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선주가 더 낫습니다. 지금 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간 모습이 있어서 본주는 좀 애매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 우선주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아직은 삼성전자 쪽에 매수 의견 가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네, 저는 저 밑에 쪽이나 아래쪽 포인트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은 좀 기다리면서 다음번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했었습니다만은 조금 내려서 3.4% 하락으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만 8천원이에요. 네, 12만원 돌파. 뭐 다음 주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테고요. 이미 수익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자, 분명 말씀드렸어요. 매도하고 나면 다시 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고 조정 감안해서 그냥 들고 가자 이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2.4% 올라왔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기아 좋은 흐름입니다.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 보시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잘 올라서 신고가 빠밤 네, 45만원까지 찍어주는데 잘 갑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요. 이것도 한 50% 수익 나온 것 같은데 더 가자고요. 네, 일단 가는 동안 계속 냅두고요. 현대 모비스가 네, 또 신고가. 와, 이건 오늘 뭐 불기둥이네요. 네, 쭉 올라가서 24만 8,500원까지 이것도 수익 많이 나왔네요. 자,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쪽에 매수가 많이 쏠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좀 서운하다 느낄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DI, LG화학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오늘 약간 조금 네, 서운했다 이 부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다 괜찮죠. 금융주도 오늘 잘 올랐고요. LG전자도 잘 올랐고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2차전지 쪽 약간 이노베이션 안 좋았고요. 한국전력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좀 들어가도 되고요. 원전, 그 다음에 조선 이쪽에서 약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주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더라도 오늘 파란불 들어온 거는 엔터주 쪽, 하이브,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약간 보합 수준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간씩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있었는데요. 네, 보합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올랐네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나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뭐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야, 고점대에서 계속 올라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없으니까요. 네, 자, 코스닥도 넘어가 봅니다. 에코프로가 3%대 올라오면서 다시 99만원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대로 100만원 아예 넘겨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100만원을 저항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보통은 100만원대라는 어떤 수치를 달성하고 나면 주가가 약간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움직이고 있어서 워낙 수급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O 30만원대 저항이에요. 이거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JYP 엔터하고 그 다음에 SM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틈을 타서 HPSP가 오늘 신고가 빠밤 17%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기전자 쪽에 연결되는 내용이었겠죠. 전기전자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부품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흐름들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오늘 대원광업이 딱 올라가면서 또 100%대 넘어가는 수익 만들어줬잖아요. 지난번에 아진산업 100% 넘었죠. 대원광업 이번에 100% 넘었죠. 네, 자동차 쪽에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유라테크죠. 유라테크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막판에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나 저 밑에까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고 있고 추세도 여전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될 게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주 잘 가죠. 부품주 잘 가죠. 현대 위아도 잘 올라가죠.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같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중소형주 위주의 조정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봅니다. 상승 종목은 549
2개. 네,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958개.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이 더 많았어요. 거래소는 어땠을까요? 445개, 430개. 자, 상승이 445개입니다.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전체적인 개수를 보게 되면. 근데 대형주가 워낙 강하게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하락률 볼게요. 자, 지금 상승률 먼저 보시면은요, 필에너지가 237%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테크론, DAP, 네오셈, ISC, 누보, 벨로프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전진바이오팜, 포스코 엠텍까지 해가지고 20% 넘게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쭉 내려가게 되면 이수페타시스 오늘 상승세 또 이어갔고요. 코리아 서키트, HSPS, 뭐 신성 델타테크도 많이 올랐네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런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13%대 상승 더 이어졌고요. 중해제약도 요즘에 계속 올라갑니다. 네, 흐름 좋습니다. 이런 모습 있고, 대덕전자 오늘 10% 상승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좋네요. 또 대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급 종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냥 이어받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때요? 네, 지주회사인데요. 아들이 돈 잘 벌면 돈 많이 주겠지. 뭐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태성 같은 경우도 오늘 10% 올라가면서 분위기 아주 좋게 만들었는데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32개나 됩니다.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뭐 흐름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형가업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잘 올라가서 뭐 흠잡을 거 없어 보이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2.69.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는 약간 주춤거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률 포인트 보시면은요, 우선주들 이제 많이 빠진 모습이 있고요. 멜파스 정리매매죠. 정리매매가 또 많아요. 그다음에 필옵틱스 하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아스트란 기업도 오늘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선주 스펙 이렇고요. MSC 오늘 낙폭 큰 종목도 제법 많네요. IOK 14%대, 다산솔루에타 14%대, 우진도 12%대, 뉴보텍 네, 뭐 많아요. 네, 한전산업, G2파워 제법 많이 빠졌는데요. 그죠? 네, 1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10% 넘게 하락했잖아요.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상승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물량을 던진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낙폭은 어떻게 됐을까요? 2.97. 하락이 더 센데요. 그죠? 상승은 2.6인데 하락은 2.9. 그러면 마이너스 0.5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좌가요.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했었던 생각이었는데 그거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또는 변동성 큰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계좌들은요. 오늘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어디로 갔을까요? 기관들 삼성전자에 무려 2,800억 삽니다. 와, 이거 금융투자죠? 네. 이놈들이 레버리지 사면서 삼성전자 끌어올리면서 주가 땡기는 모습. 야, 이거는 진짜, 네, 속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곧버스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쓸어 담는 모습이에요. 뭐 반도체 ETF까지 사는 모습이니까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해서 뭔가 분위기가 또 잡히고 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거의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매수 쪽으로만 완전히 집중되는 모습이라서 자동차, 반도체, 전차 군단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적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는요, LNF, 현대, 로템 이런 쪽 매도가 있었고요. 엔터주 매도 좀 있었는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버스 물량을 좀 많이 때렸어요. 시장 하락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되는데 이번에 강하게 오르면 시장이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무려 3,500억 사들입니다. 미쳤구나 얘네들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1,400억. 아까 아침에 1,700억 정도였는데 조금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꼬리 달아준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어쨌건 1,300억 넘는 매수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둘 다 5천억입니다. 매수만요. 얘네 둘이서만 5천억을 오늘 시장에 유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동차죠. 네,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거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HSPS 이것도 그 전기전자 부품주 이쪽 들어가면 됩니다. LG전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가 있네요. 금양,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매수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가 골고루 들어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매도는 현대로템. 현대로템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네, 악재 있나요? 아까 기관들 팔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방산주 쪽으로 막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전쟁 끝나나요? 네,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현대제철이 뭐 한다, 뭐, 글쎄요, 네,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차익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방산주 쪽, 야, 됐어, 이제 팔고 다른 쪽 넘어가자. 이렇게 나왔을 수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라가니까 또 열심히 팔아먹는 모습. 외국인들은 포스코를 싫어해요. 외국인은 포스코를 싫어해. 자꾸 팔아대면 나는 어떻게 몰라? 일단 올라가면은 좋은 거니까, 네, 팔든가 말든가 일단 나도 보자 이거죠.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루닛, 필에너지, LG에너솔루션 등등등에서 약간 주가가 애매한 종목들 위주로는 매도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오늘은 분위기 좋게 마무리됩니다. 계좌가 잘 올라왔고요. 네, 흐름도 좋습니다. 밑바닥에 있던 종목들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 나올 거예요.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움직임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편안한 주말 되실 것 같죠? 네,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계좌가 얼만큼 올라갈까? 그런 행복한 상상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만 조금 안 오면 좋은데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